자, 드디어 프리미어리그가 돌아왔습니다. 네, 8월 16일이죠. 이제 일요일에서 월요일이 될 때 우리나라가 16일 대체 공휴일입니다. 월요병을 염려하시는 분들 이 다음 주 월요일은 휴일입니다. 하지만 우린 쉬지 않습니다. 우린 안 쉬죠. 네, 우리는 대체 공휴일에 나 쉰 기억이 없어요. 매년마다? 아니 회사에서? 이스타 TV. 그렇지. 네. 근데 종민이 형도 안 쉬시잖아. 종윤이 형은 대표잖아요. 주말에도 안 쉬세요. 네, 네, 화이팅 하십시오. 대표님들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혹시 여기서 저 공휴일 쉬고 싶습니다라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저는 많이 쉬다 왔어요. 네. 사실상 저는 일본 갔다 온 걸 휴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는 회사에 전념할 때라. 네. 개막전에도 이제 저희가 한 경기씩 들어갑니다. 네. 저는 이제 아스날, 그쵸. 형철이 이제 리버풀. 경기를 들어가고. 그리고 이 경기는 16일입니다. 네. 월요일날 제일 뒤에 해요. 그렇죠. 시간은 0시 30분. 그러니까 나쁘지 않은 시간이에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될 때 새벽 시간인데 토트넘 홈에서의 개막전. 근데 하필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하고 이 경기는 누누 산투 감독의 첫 경기라는 점에서도 공식 첫 경기죠. 네, 의미가 있는 데다가 해리케인들 때문에 이거 사실상 해리케인 더비 같은 그런 두 구단이 얼마나 많이 엮였습니까? 하필 1라운드부터 만난다는 점도 되게 놀라운 일입니다. 자, 예상 라인업부터 먼저 좀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골리니 골키퍼가 왔지만 요리스의 주전공이 리그에서는 예상이 되고 오리에보단 탕강가의 오른쪽 풀백. 탕강가가 지금 오른쪽에 꽤 괜찮았거든요. 프리시즌에 좀 나왔죠. 그리고 로메로가 아직 그 무릎 쪽에 통증이 있어요. 네, 근데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조금 지나고 재활까지도 아니고 기다리면 이거는 바로 나올 수 있다. 확실한 건 이제 남아있는 센터백만으로 일단 리그 경기 치러야 되는데 그러면 다빈손과 다이어의 손다 조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굉장히 우려스럽고 왼쪽은 레귤론입니다. 호이베르와 스킵의 3선 조합, 그리고 모우라, 알리, 베르바인의 2선 윙 조합. 손흥민이 여기 없다는 건 최전방에 올라간다는 뜻이죠. 그렇죠. 케인이 바로 선발로 뛰기엔 무리가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손흥민이 원톱에서는 프리시즌 때의 기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라인업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는 역시 에데르송이 코파 여파가 그렇죠. 있으니까. 제주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잭 스테픈이 이제 리그에서 한동안 8월 정도는 한 1, 2라운드 정도는 계속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칸셀로, 디아스, 아케, 맨디. 그러니까 이것도 쭉 보면 유로 뛴 잉글랜드 선수들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균도안, 로드리, 베실바. 그러니까 베실바도 지금 조금 아직 이적 링크가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도 덕배가 지금 부상 때문에 8월 한다는 자칫 경기를 못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했을 때 베실바가 오른쪽 중미 그리고 균도안이 왼쪽 중미로 서면서 덕배 자리를 베실바가 그대로 대체해주는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3톱은 오른쪽 마레즈, 왼쪽 그릴리시. 아마 패배 플랜이라면 그릴리시를 왼쪽 윙이 아닌 왼쪽 중미로 쓰고 싶겠지만 당장 스털링도 유로 여파 좀 휴식을 취해야 되고, 포든의 경우는 아예 부상이기 때문에 왼쪽 윙의 뎁스를 생각하면 그릴리시가 여기 나올 것 같아요. 그릴리시는 그럼 그냥 바로 나오는 건가요?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물론 이제 무리는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 후위원 합류 시기가 스털링보다는 조금 빨랐거든요, 그릴리시가. 네, 그래서 그릴리시는 이미 커뮤니티 실드에서도 한 30분가량 뛰었기 때문에 그냥 경기를 뛰게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다 같이 이제 또 뭐 국제 대회나 이런 거 잉글랜드 선수들이 소화를 하고 왔지만 그릴리시의 데뷔전을 어떻게 보면 좀 개막전에서부터 그리고 유로에선 또 계속 선발이 아니었으니까 피로가 누적되거나 하는 환경은 아니었었죠. 그리고 최전방은 페란 토레스. 이렇게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페란 토레스가 커뮤니티 실드 때 좀 많이 말았거든요. 맞아요. 많이 겉돌았어요. 거의 한 1인분도 아니고 한 0.한 3인분 정도 됐다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은 예상 베스트는 이건 뭐 어쨌든 저희가 예상하는 거니까 이렇게 예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프리시즌의 변수와 몸 상태 체크를 해보면 국가대항전 여파 있는 선수들은 지금 코파랑 유로 때문에 위에 보시는 것처럼 쭉 있죠. 뭐 토트넘은 브라이언 힐 당장 못 나올 거고 올림픽 끝까지 뛰었어요. 그렇죠. 연장까지 뛰었고 연장이라는 결승까지 뛰었고 케인은 하나 더 추가해야 됩니다. 유로 및 후연 V참. 만약에 후연 V참이 아니었다면 뭐 후반전 정도는 뛰지 않았을까. 어쩌면 선발도 가능했을 수 있는데 결국은 뭐 이제 이 여파로 경기를 뛰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이고 로셀소도 코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 제주스, 에데르송, 또 잉글랜드 멤버가 많아요. 그렇죠. 스톤스, 워커, 스털링, 그릴리시 이렇게 있고, 라포르테가 그 잉글랜드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비행기에 확진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는 바람에 후연은 돌아왔지만 바로 경기를 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자가격리. 그동안 자가격리를 했었고요. 진첸코도 출산 휴가를 다녀와서 후연은 복귀했지만 역시 경기를 바로 뛰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양팀 부상자는 일단 뭐 말씀드렸던 대로 토트넘은 로메로가 무릎 부상이 있고, 세세뇽도 아직 햄스트링 부상이 있는 상황이고, 맨체스터 시티는 데브라이너 발목 그리고 필포든도 발 쪽에 부상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베스트 11에서는
뺐습니다. 이들의 공백이 시즌 초반에 확실히 좀 변수가 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저는 따지면은 이 맨시티 쪽에서 데브라이너랑 필포든 둘이 못 나오는 것은 전력의 거의 한 40% 정도 저는 안 나온다고 봐도 그렇지. 네, 무리 없다고 봅니다. 덕배라는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이랑 포든이 왼쪽 윙포드에 있어야 포든 뭐 포든 균도안 아니면 포든 그릴리시 이렇게 해서 왼쪽에 어떤 회복을 맞출 텐데 그 시작 자체를 못하게 되는 거니까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새 이적생들은 토트넘은 로메로, 브라이언 힐 그리고 골린이 골키퍼가 있고 맨시티는 그릴리시를 이번 이적 시장에 영입을 했는데 그릴리시는 이미 이 커뮤니티 쉴드가 공식전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데뷔를 했습니다. 리그 데뷔가 이제 토트넘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맨시티에서의 리그 데뷔 그리고 토트넘은 이 3명 과연 정말 토트넘에서의 공식전 데뷔전을 치를지가 궁금해지고요. 첫 번째 포인트 보겠습니다. 누누 산투의 기다렸던 첫 경기입니다. 사실 되게 우려스러운데 백4로 출발할 것 같고요. 프리시즌 때 라인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 계속 4백 썼는데 갑자기 3백 들고 나오진 않겠죠. 그죠. 그런데 누누의 맨시티 상대 전적이 7경기 2승 1무 4패거든요. 솔직히 이거 울버햄튼 규모 그 감안하면 나쁘지 않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1819 시즌에 1무 1패입니다. 이때 시즌 초반에 울브스 홈에서 맨시티를 만나서 비겼기 때문에 누누 승격팀인데 맨시티를 상대로 승점을 땄다 라고 하면서 좀 조명이 됐었고 2019-2020 시즌 이 두 경기를 제가 다 중계해서 좀 기억이 나요. 아다마가 거의 뭐 아다마 트라오레가 미친 활약을 하면서 맨시티전 리그 더블을 달성합니다. 그래, 맨시티 펩 상대 리그 더블하는 감독이 몇 없거든. 그때 맨시티 원정에서 치러진 첫 번째 맞대결 때 아다마 트라오레가 2골 넣고 그냥 완전 원맨쇼였잖아요. 그때 골 넣고 세레모니 잡아주는 화면 앵글이랑 본인의 세레모니랑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다마 트라오레 하는 목소리 톤도 똑같아가지고 되게 좀 신기했었고 두 번째 울브스 홈에서 맨시티가 진 경기는 맨디의 만근추가 나왔던 그 사건입니다. 아 그래. 그때 그 아담한테 밀려가지고 맨디가 그냥 굴러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결승 실점에 나왔죠. 그리고 이제 2020-21 시즌 지난 시즌은 맨시티가 2승 누누 2패.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울버햄튼은 사실 이제 3백에서 4백으로 변화를 좀 시도를 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런 과도기를 겪으면서 성적도 안 좋았다. 이렇게 2승 1무 4패인데 어쨌든 누누가 어느 정도는 맨시티한테 위협을 안겼던 감독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맨시티전처럼 역시 라인을 내리고 윙어들에게도 수비가담을 주문하면서 굉장히 수비적으로 경기에 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전방에 손흥민이 서기 때문에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 플러스 이제 베르바인과 모우라가 좌우 윙에 나서겠지만 프리시즌을 보니까 토트넘이 좌우 측면에서의 마무리 과정에 집중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프리백, 윙어, 중미 간의 이 트라이앵글 형성 여기에서의 빠른 연계와 손흥민 선수가 톱에 있기 때문에 높은 크로스를 시도했을 때 확률이 높진 않을 겁니다. 대신에 이 중앙 쪽 손흥민이 침투할 때 키패스를 모우라나 베르바인 쪽에서 좀 더 과감하게 찔러줄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측면에 있다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컷백 위주의 플레이를 해주던지. 그것도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높은 크로스 혹은 크로스에 너무 의존하는 공격보다는 손흥민이 들어가는 공간 쪽으로의 확실한 키패스 또 이를 위한 측면에서의 빠른 연계 손흥민의 침투 이런 부분들이 토트넘한테 요구되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맨시티의 밸런스가 주축들을 잃은 뒤에 좋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맨시티가 지금 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고 여기에 토트넘이 홈 맨시티전 3경기 무실점 3연승이거든요. 이 자신감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역습 상성이 맨시티한테 꽤 먹혀들 수 있는 타이밍이다. 기대감을 조금 불러일으키겠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3선에 대한 걱정이 좀 여전하죠. 그렇죠. 로드리가 어쨌든 지난 시즌 후반기 안 좋았고 그리고 큰 경기에 나와서 더 안 좋았다는 게 문제점이었고 페르난지뉴도 지금 좀 봤을 때는 이제 약간 폼이 많이 떨어질 때가 된 것 같거든요. 맞아요. 몸이 이제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축들이 부재하고 또 여기다가 3선의 컨디션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맨시티가 압박을 할 때 덕배 레진의 베실바가 뛰는 오른쪽 이 메잘라 자리가 압박을 할 때는 투톱처럼 올라가서 4-4-2 형태로 이제 압박을 해요. 근데 문제는 압박을 하는데 3선 선수들이 정신이 지금 차리지 못하고 있고 주전들도 빠져 있으니까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왼쪽 풀백의 맨디가 커뮤니티 실드 때 비교적 양호하긴 했지만 또 언제 수비에서 뒷공간을 노출할지 모른다는 점. 저는 맨디는 이제 그냥 믿으면 안 된다. 진첸코랑 격차가 꽤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진첸코가 출산 휴가를 갔다 오긴 했지만 정말 조금 변수가 덜하면 그냥 선발로 나오는 게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고 또 센터백 라인 디아스와 아케 라인인데 어쨌든 스톤스가 있는 조합은 아니니까 조금 변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경우도 밸런스가 불안하다. 역습을 어느 때보다 많이 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근데
의외로 맨시티가 쉽게 경기를 따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토트넘의 센터백 라인을 다시 보면 그렇죠. 다이어와 다빈손이랑 다이어. 네. 수비 라인은 이거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호이비에르 옆에 이제 스킵을 우리가 또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마찬가지로 토트넘도 삼선에 대한 불안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조율 능력은 좋지만 패스를 뿌려줄 수는 있지만 수비 보호에서 토트넘도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간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은 염려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수비적으로 시즌 첫 경기는 사실 약간 부담을 안고서 출발하니까 조직력이 완전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네. 여기에 주전들 빠져 있고 양팀 수비도 좀 좋지 않고 약간 서로 좀 오픈 게임이 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포인트, 톱이 누가 설 것이냐. 토트넘의 경우는 케인의 그룹 트레이닝은 이제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출전 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톱에 설 것 같고, 맨시티는 제주스가 코파 여파로 빠지기 때문에 커뮤니티 실드체처럼 페란 토레스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주목할 건 역시나 손흥민 선수의 프리시즌 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또 손흥민 선수를 또 보고 뭐 당연히 손흥민 선수 활약하면 좋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되니까. 4경기 3골과 4개의 도움이었고 킥의 0점이 괜찮았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첼시전에서 어쨌든 또 득점 결승골을 넣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첼시란다. 아스날. 네. 아스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경우는 일단 몸 상태는 올라와 있고 대신에 이제 윙포드에서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는 움직임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전방에 섰을 때는 약간 손흥민 선수의 침투 장점이 워낙 최전방이라는 자리의 특수성 때문에 윙포워드만큼 가볍게 활용되지 못할 수 있다는 염려는 되지만 그래도 본인의 신체 컨디션은 괜찮아 보인다. 네. 알리가 몇 번의 기회만 살렸어도 도움을 더 쌓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뭐 어찌됐건 말씀드린 대로 프리미어리그가 이제 2021-22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뭐 이제 축구 팬분들은 이번 프리시즌에는 진짜 볼 게 많았잖아요. 유로도 있었고 코파 아메리카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엘런펄 대표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올림픽도 또 이제 많이 즐기셨을 텐데 이제는 또 해축구로 일상의 시계를 맞추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